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언더플로우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드렁크 무비의 녹음 진행을 맡게 된 레오입니다. 이번 방송은 배우 토파보기라는 코너입니다. 배우 토파보기는 저희가 선정한 배우 한 분의 필모그래피를 간단히 훑으면서 배우의 매력을 중점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코너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배우는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를 넘어 아시아 영화의 위상을 뒤높인 배우입니다. 바로 양조위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양조위에 대해 이야기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산초님, 쿠맘님, 호떡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초님부터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쿠맘입니다. 오늘은 양맘이 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도 했으니 대배우 양조위를 심층 탐구해볼까요? 네, 자 이제 1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는 배우 양조위의 삶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 후 2부와 3부에서는 양조위의 매력이 생생히 담겨있는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우 양조위를 이야기하기 전에 양조위라는 사람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양조위는 1962년생,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만 60세 홍콩 영화 배우라고 합니다. 만 60세. 나이가 좀 있네요. 근데 옛날엔 좀 노안이어서 그런지 요즘은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즘은 네네. 좀 동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근데 양조위가 상당히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도박 중독의 아버지가 빠지셔가지고 8살 때 가족을 떠나면서 아이고. 양조위가 혼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이런 가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15살부터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배우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친구 한 명 때문인데 음. 당시 이제 배우 지망생이었던 친구 한 명이 양조위한테 상대역을 부탁하면서 이제 연기를 연습하곤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오디션을 가기로 됐는데 네네. 그때 이제 양조위가 배우 제의를 아. 받게 되면서 오. 먼저 친구보다 데뷔를 했다고 하네요. 아 친구 따라. 네.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는 다들 아는 배우인 주성치. 어. 그 소림축구랑 막 뭐죠? 네. 쿵푸어슬. 아, 그 서유기 아. 이런 네, 거. 서유기 나온. 음. 좀 신기하죠? 지금까지 그러네요. 우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둘의 우정이 되게 아름답잖아요. 네. 그치? 근데 아 정말 아름답네요. 기계적인 둘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게 다 빌드업이거든요. 사실 그 양조위의 러브 스토리가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답거든요. 전 아닌데요? 저 우정이 더 좋은데요? 저도 사랑보다는 우정 아닐까요? 이걸 들으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양조위는 19년 동안 그 홍콩 배우 유가령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19년이 되게 긴 세월인 만큼 불화설이 돌곤 했는데요. 양조위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내 사랑은 변함없다. 난 유가령과 결혼할 것이다라고 당당히 기자들 앞에서 선언도 했고 결혼 후에 인터뷰에서 양조위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네. 답을 사랑은 한국의 김치와 같다. 김치. 처음에는 짜릿하고 자극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는 감정이라고 답하기도 했어요. 아, 진짜 김치 같다 한 거예요? 근데 네,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인터뷰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김치라는 얘기가 김치? 아 근데 김치가 처음엔 짜릿하고 자극적인가? 아 그럴 수 그 애기 때 먹을 땐 그럴 그러죠. 수도 있죠. 네네, 그렇죠. 한마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로맨티스트가 아. 바로 양조위다. 김치 어. 로맨티스트. 네, 그러면 양조위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훌륭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엄청 낯을 가리신데요. 그쵸. MBTI I인 것 같은데. 아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어쩐지 동질감이. 네. 공식 석상에서 사람들이 양조위 씨를 칭찬할 때면 머리를 긁거나 말없이 웃으며 민망해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신다네요. 살짝 뭐 웹소설 주인공 같네요. 아, 그러네요. 뭐 장국영이랑 이제 같이 영화를 많이 찍으셨는데 왕가애가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네. 둘이 등장하면 장국영은 주목을 엄청 많이 받을 텐데 그에 음. 반해서 이제 양조위는 좀 주목을 덜 받고 오히려 피할 사람이다 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여러 영화에서 봤을 때는 좀 다양한 변모를 보이긴 했는데 네. 그래도
소심한 티가 네. 나긴 한 근데 것 배우 같아요. 성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원래도 그래서 왕가위 영화에서도 그냥 다 그런 비슷한 아, 캐릭터를 네, 맡은 것 같아요. 네, 약간 고독하고. 네. 산초님 음. 어떻게 생각해요? 한 낯가림 하시잖아요. 저는 되게 이해 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이크랑도 낯가리시는 것 같은데. 저 오랜만에 녹음하셔가 또 지금 원래 약간 네. 그 낯가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끌 때 오히려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아. 저한테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 지금처럼. 되게 음. 할 말이 이걸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양조위는 매우 소박하고 예의 바른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도 이제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과도 무리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양조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제 배우로서 양조위를 탐구해봐야겠죠? 네, 그 전에 빠르게 음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온 배우 토파보기 양조위 편입니다. 다들 배우 양조위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그 눈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인정합니다. 좋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눈빛 연기를 통해서 대사가 없어도 배우가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가 정말 잘 느껴져서 저는 네. 눈빛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진짜 딱 알맞는 단어인 것 같고요. 저도 양가위 누구야? 양가위가 아니라 말하려던 게 섞여서 나왔는데 왕가위 감독이 떠올라요. 저는. 네. 왜냐면 좀 그쵸, 그쵸. 많은 영화를 같이 찍었으니까 전 그 중에서도 중경삼림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뽑혀가지고 저는 별로 아. 안 좋아해서.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두 분이 추천해주신 영화 해피투게더를 봤는데 그쵸. 네. 괜찮아가지고 너무 좋죠. 역시 왕가위랑 양조위 양가위 네, 네. 둘 줄여서 양가위의 왕조위. 조합은 좋다. 네. 그런 네. 것 같네요. 저는 양조위 배우하면 뭔가 담배가 떠오르는데요. 담배 네, 맞죠? 제가 흡연자여서 그런 건 아니고 좀 고독함이 묻어 있다. 담배와 정말 잘 어울리는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온님은요? 저는 사실 양조위 배우하면 장국영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일단 지금은 양조위 토파보기니까 장국영 배우에 대한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해피투게더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 해피투게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랑 레온님이 이제 해피투게더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자 홍콩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금상장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영화로 양조위가 금상장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네, 이제 간단하게 해피투게더의 줄거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온 보영과 아이가 이거스 폭포를 찾아가던 중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 끝에 이별을 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 후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난 보영은 무작정 다시 시작하자 이러고 말하고 두 사람은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 상처받기 시작하며 결국 헤어지게 되고 시간은 흘러 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고 보영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죠. 장과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영화는 끝을 나게 됩니다. 네, 그 해피투게더의 원제는 충광사설이죠. 네. 네, 다시 말해 흐릿하게 비치는 봄 햇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산초님은 이 제목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주인공이 아위라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몰입해서 봤는데 네. 극중 아위가 이제 상처를 받더라도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묵묵히 그쵸, 그쵸. 마음속에 묻어두고
오히려 그 자리에 계속 보영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네.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사람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음. 그 새로운 사람인 장과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이 되게 흐릿하게 비치는 봄빛 같아서 저는 아위의 사랑이 제목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네. 아 기다리고 있었구나. 오답의 그- 교과서였네요. 이게 무섭다.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한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라고 오. 알려져 네,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호떡님이 잠깐 얘기하신 네. 것처럼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첫 번째 의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낭만적인 음. 그대로 풀이한 뜻이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사전적으로 네. 은밀한 부위를 갑자기 드러냄. 그러니까 속옷을 속옷. 그러니까 갑자기 빤스 약간 이런 아, 아 귀여워졌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빤스만 입고 나오긴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네네. 약간 그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격조가 떨어지지 않나요? 갑자기 네. 오프닝에 힘을 실은 것 같은. 근데 진짜 홍콩에서는 대부분 후자의 뜻으로만 쓰인다고 해요. 아.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잘못 해석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또- 되게 좋은 네. 영화를 좀 좋게 포장하면 좀 더 이뻐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원제인 거죠? 원제요. 네, 그 그거 왜? 해피투게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어. 같은데 이제 영화 제목만 보면 보영과 아위는 결말부에 함께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갈 것 같잖아요. 해피투게더니까. 아, 네네. 근데 영화 내내 아위는 이제 이별을 받아들이는 힘겨운 과정을 보여주잖아요. 결말은 또 이 아위에게 또 다른 시작이라는 희망적이라는 점에서 해피하지만 보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과수 폭포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좀 그걸 투게더라고 말한 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해피가 어울리지 않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그래서 언해피 아닌가. 영화 내내 슬픈 장면만 계속 나오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좀 역설적으로는 네. 표현했네요. 결말은 정말 희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이 영화 그 해피투게더에서 네. 좀 좋았던 장면이나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둘이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이과수를 아. 아위 혼자 가고 음. 그리고 보영 혼자 막 울잖아요. 집에서 질질 음. 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교차 편집이 네. 조금 아. 좋았거든요. 저는. 네. 네, 그리고 그 포인트가 지질 짤 때 이과수 폭포 스탠드 앞에서 맞아. 보면서 울잖아요. 그리고 막 걔가 덮었던 이불을 껴안고 아, 막 네, 울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과수 폭포 그 스탠드 정말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베이에서 10만 원 하더라고요. 아. 10만 원. 네, 못 샀어요. 그거는 좀 보영이 될 수 없었다. 아, 근데 그 심리 너무 공감 가지 않아요? 갑자기 공감천사. 어떤 공감이? 어떤 공감이요? 그 보영이 되게 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흔적만 남은 그거를 그 사람을 추억하면서 아 이제는 절대 누릴 수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아. 우는 그런 거. 저도 이거 그 보면서 또 생각났는데 네. 아휘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보영이 없잖아요. 네. 아,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혼자 막 무서운 눈빛을 보잖아요. 네, 네. 텅 빈 집안을. 그래서 네. 보영이랑 아휘가 살짝 비슷한 거를 영화 내에서 몇 번 반복한 것 같거든요. 서로 비슷한 모습. 그래서 저도 이건 공감이 가네요. 산초님 말에 거의 최초로 반박하지 않고. 반박하지 않고. 네, 그럼 공감천사 산초님 혹시 산초님은 영화에서 또 인상 깊은 요소 또 있었나요? 마음에 드는 장면. 아, 저는 되게 마음이 네. 짠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음. 양조위 배우의 연기가 되게 잘 드러난 네네. 잘 네네네. 부각된 장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보영이 그 자신의 여권이 어딨냐고 화를 내요. 아, 네. 근데 맞아, 이제 맞아. 그 장면. 애초에 그 여권을 숨긴 이유가 보영이 떠나질 않길 맞아요. 바라면서 그걸 숨기기도 했는데 보영이 되게 화를 내니까 아위가 그냥 싸우면 이 사람이 떠날 걸 되게 안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어디 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막 밥상을 차린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보영이 화가 나서 그냥 떠나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되게 혼자 남은 거기서 막 울지도 않고 혼자 그냥 밥을 먹는데 형 그 눈빛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심리가 아, 너무 맞아, 맞아. 너무- 보여지는. 네. 이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건데 그거죠. 손이 다친 거를 안 났으면 좋겠다고 아. 하잖아요. 아, 아 맞아요. 유명한 대사죠. 그쵸, 그쵸.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강렬한 첫 장면이 좋았는데요. 오 마이 아니 갓. 그런 장면이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원가희 감독의 그런 특유의 뚜렷한
색채 없이 무미건조하게 흑백 맞아요, 연출로 맞아요. 가잖아요. 이들의 정사신이랑 이제 이과수 폭포를 보러 가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저는 왜 이게 흑백일까라고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스태프의 실수로 필름캔을 열면서 색이 날아가서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것도 정말요? 운이 따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오. 연출이 아니라 실수였다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출이라고 느꼈어요, 저는. 네, 저도. 와, 짱이네요, 이건. 네, 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아휘가 이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르헨티나에서 보영과 싸우고도 그곳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이제 사랑을 완전히 정리하고 나서야 그곳을 벗어나는데 그런 행위가 저는 엄청 슬펐던 것 같아요. 아휘가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보영을 기다렸던 것도 있겠지만 저는 뭔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 기다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슬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오. 저도 호떡님 말씀 듣고 그런 네. 생각도 들었는데 저는 한편으로 왜 이 영화의 공간적인 배경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가에 대해서 네네.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네. 그 홍콩의 대척점이 아르헨티나 네. 부에노스 그렇다고. 아이레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완전 정반대의 세계에 음. 놓여 있는 이방인이 느끼는 네네. 외로움과 고독을 되게 극대화하고 그런 고독함을 느끼는 인물이 그 사랑을 하면서 네. 어떤 감정을 들까를 되게 표현하고 싶어서 네. 저는 공간적인 배경을 그렇게 했다라는 음. 추측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가이가 되게 인물의 그런 고독함을 잘 다루기도 하고 네. 네네.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슬로우 모션이나 관광 렌즈를 통해서 홍콩에 사는 청춘들의 마음을 되게 대변하려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왕가의 영화의 매력 중에 하나가 어딜 가든 찍든 뭔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아비정정도 약간 맞아요. 필리핀이었나요? 베트남이었나요? 필리핀이요. 필리핀. 거기에서 찍고 해피투게더도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촬영하는데 누가 봐도 왕가의 영화고 맞아요. 약간 네, 맞아요. 홍콩의 그 습한 그 느낌이 그대로 맞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가위가 왜 이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왕가위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느냐 마느냐로 한창 그쵸.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잖아요. 네. 이 당시 홍콩인들은 이제 굉장히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고 그렇죠. 불안정한 상태였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정체성이 없던 시기였죠. 그쵸 그렇게 묘사를 했고 또 왕가의 영화 속 캐릭터가 그래서 다 외롭고 쓸쓸하고 목적 없이 떠돌지 않나. 그럼 저희 그런 생각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캐릭터? 이제 아위랑 보영 음. 둘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쿠맘님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왕가의 영화에서 제일 쉬웠던 두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너무 예, 어렵지 않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아비정정 같은 경우에는 아비의 모습을 아, 보여주되 맞아요.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끔 만들거든요. 네. 그 관객들도 하여금 그쵸. 얘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애지?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예, 이해가 되는. 뒤로 가면서 아 얘가 발 없는 음. 새를 말하면서 엄마도 어, 보여주고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조금씩 아비의 서사를 조금씩 풀면서 그쵸, 이제 그쵸. 알려준 건데 솔직히 얘네 둘의 감정은 그냥 그런 걸 몰라도 저희는 바로, 이미 감정에 대한 그쵸. 경험적인 걸 해봤으니까 네. 좀 편하게 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인데 조금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네.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그 막 지갑 주기 싫은 것도 아. 손이 덜 나왔으면 좋겠는 것도 그런 이해가 것도. 되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좋았어요. 둘의 관계는 지긋지긋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과정이다라고 왕가이가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쵸. 좋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 해피투게더가 특히 왕가의 감독 영화 중에서도 배우의 원래 성격을 제일 잘 살렸던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특히 양조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앞에서도 말했듯이 좀 조용하고 진중한 네. 장국영보다는 그쵸, 그런 그쵸. 성격인데 영화 속에서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좋았어요. 배우의 특성을 잘 네, 드러냈다. 그쵸. 배우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 어땠어요? 저는 계속 아까 홍콩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자면 약간 보영의 캐릭터가 처음에는 이 새끼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람둥이 같고 그렇죠. 근데 또 그 당시 홍콩을 생각해 보면 약간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과 그렇죠. 목적 없이 어디론가 떠나는 그런 보영의 모습이 약간 홍콩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캐릭터를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산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는 호떡님이랑 되게 비슷하게 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오히려 보영이 이제 그러니까 현실이 되게 힘들면 도피하고 싶어 그쵸, 하잖아요. 네, 그 현실에서 네. 받는 상처를 잊기 그쵸, 위해서. 그쵸. 네. 그래서 보영은 뭔가 그거를 극중으로 치환을 해보면 사랑에서 자기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먼저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심리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아위는 아까 음. 레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처 받아도 그걸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양조위의 유년 시절에 되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묵묵히 견디고 그런 관성이 좀 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반영이 잘 된 것 같네요. 진짜 서로의 배우들의. 성격이 잘 드러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홍콩 영화의 특성도 네네.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아까 말했던 부에노스 아이레스 맞죠. 네, 그 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죠? 아무튼 이제 그러게요. 거기 다른 나라에서 찍은 거잖아요. 홍콩이 아닌.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왕가이가 그걸 의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들과는 이 영화는 결이 다르고 음, 보통 왕가의 영화는 파편적이에요. 그렇죠. 네. 전개가 막 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서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스타일이 중요하지. 스타일과 음, 스타일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지를 추상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쵸. 영상화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거는 그냥 서사를 그냥 보여줘요. 편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네. 서사를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접근법이 좀 달라서 이래서 좀 다른 곳을 선택했고 그쵸. 좀 배우의 특성을 잘 이용한 거 맞아요. 아닐까. 왕가의 영화가 어려운 영화는 아니지만 해피투게더가 그나마 제일 쉽게 예. 볼 수 있지 아, 않을까. 네, 지금까지 영화 속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특히 해피투게더에는 배우랑 관련된 그쵸. 좀 웃긴 그런 우픈 비하인드가 좀 많은데 그렇죠. 일단 왕가위 감독이 원래도 배우랑 스태프들이 정말 작업하기 싫은 상사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감독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해피투게더를 촬영하러 아르헨티나로 갔을 때 2달 동안 촬영도 안 하고 대본도 안 줬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계열받겠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장국영이 주인공인 영화였지만 중간에 스케줄로 인해서 장국영이 먼저 귀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피투게더 이야기를 양조위 중심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다고. 어쩐지 중간에 갈수록 갑자기 비중이 없어지더라고요. 아예 거의 네네. 사라지던데요. 네. 장첸이 나오고 이제 양조위만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 아위 중심의 이야기로 된 게 더 오히려. 좋은 영화지 그쵸.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좋아. 네, 오히려 좋았던 것 같기도 저도 해요.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대본이 늦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겨우 받은 그 대본에 양조위가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를 연기해야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호텔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장국영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건 연기일 뿐이고 너는 내 스타일도 아니야. 빨리 촬영을 시작하자라고 재촉을 했다고 하네요. 어우, 상남자네요. 장국영 씨. 저는 근데 저였어도 멘탈이 깨졌을 것 같아요. 제가 양조위 배우였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쵸. 언지를 좀 해줬어야 되지 않았나. 아, 그건 맞긴 해요. 여기 앞서 이제 레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그 2달 동안 그쵸. 아무것도 안 시켰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더더욱 홍콩을 그냥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여기 왜 왔지?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동성애자 근데 연기를 하라 하고. 동성애자가 아, 문제가 맞아요. 아니라 이제 동성애가 약간 감정적인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정서신이 아주 정서신이 아주 적나라해서 많으니까. 충격을 받았을 만해요. 쿠마님 말씀대로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지 그 장국영이 실제로 그 영화 촬영을 하다가 장염에 걸린 적이 아이고야. 있거든요. 근데 그때 양조위가 직접 어. 그 간호를 해주었는데 일본 왕가희 감독이 그 영화 속 보영과 아이와 되게 비슷하다면서 흐뭇했다는 썰도 있어요. 이 사람 변태야. 변태 같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까 효떡님이 그 장국영이 양조위 찾아가서 네. 너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 네.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조위는 훗날 인터뷰에서 자신은 동성애자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영화 촬영을 기피한 적이 결코 없으며 장국영이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 빨리 나와서 영화 촬영을 하자 이런 말도 안 라고 했대? 말도 안 했다고 해명을 했다고 과연 합니다. 뭐 사실은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이제 해피투게더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으로 소개드릴 영화는 화양연화입니다. 제가 왕가희 영화 중에서 화양연화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갑자기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이 영화는 되게 의의가 있는데 양조위가 이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그 수상한 바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양조위의 연기가 가장 잘 네네. 드러난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먼저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차우와 첸부이는 각자의 소지품이 각자의 배우자와 똑같음을 깨닫고 배우자가 불륜 관계임을 눈치채게 됩니다.
둘은 만남을 이어가며 배우자들의 불륜 관계를 재현하고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지만 둘은 서서히 서로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차우는 첸 부인의 곁을 떠나며 둘의 사랑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의 제목, 이게 원제가 화양연화인데 네. 네, 어떤 거를 반영한 제목일까요? 그 화양연화라는 뜻이 음.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을 의미하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사랑의 기간이 되게 음. 짧고 이루어질 수 없음을 둘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랑을 되게 가슴 속에서 평생 간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되게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절이라고 표현한 제목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아 보이세요. 사실 산초님 오늘 제목쟁이네요. 제목쟁이. 그러니까 제목을 꿰뚫고 계셔. 네, 이 영화는 이제 양조위와 장만옥의 좋은 연기가 이제 맞물려서 둘의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생생하게요? 생생하죠. 생생은 아닌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사실 왕가의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제가 오, 정말 네. 좋아하는데 네, 화양연화가 제일 별로였거든요. 저도예요. 공감이 일단 안 되고 아, 네.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멋에만 치중한 영화였어요. 스타일이 과했다.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즐겁고 네. 그러니까 눈과 귀로는 즐거운데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아, 이 사람이 뭘 표현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아, 이럴 거면 미술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네. 저도 스타일만 너무 강한 영화를 좀 요즘 들어서 무서워해가지고 이 영화가 좀 별로였지만 약간 둘의 감정이 또 제가 공감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아직 애기라서 그런지 저도 한, 애기라서. 네, 40대 되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잘 만든 것 같긴 하다. 맞아, 잘 만들었으니까 상을 받았겠죠. 네. 근데 과연 상을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과연 상을 받지 저- 않았다면 사람들의 평가가 지금과 같을까? 네. 이것도 의문이긴 해요. 그렇죠. 지금 산초님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점점 네. 썩어들고 있어요. 네, 산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정말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화가 많이 나셨네. 저는 왜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근데 일단 제 네. 생각을 말하면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은 이유가 네. 서로 좋아함을 말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알아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더 애절한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결말로 이어지지만 차우가 이제 그 사랑을 혼자 꺼내 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더 사랑이란 감정을 아. 더 먹먹하고 절실하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일도 너무 좋으니까 네. 이 영화는 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을 수가 없는 영화예요. 죄송합니다. 엄청난 영화예요. 저는 왕가의 영화 중에서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럼 저희 레오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니까요. 근데 저도 화양연화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고. 하여튼 저는 산초님 편을 들게요. 이거 정말 잘 만든 영화고 네. 상을 받아야 하는 영화는 맞아요. 어. 게다가 왕가위 감독의 그 파편화된 그런 편집이 맞아요. 화양연화와 가장 잘 맞았어요. 음, 왜냐하면 애초에 주제 자체도 기억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옛날 기억. 아름다웠던 추억인데 원래 기억이라는 게 미화도 많이 되고 그쵸. 변형도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영화 속 장면들이 기억 같다? 기억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제 의견에 덧붙이자면, 네. 그러니까 잘 만든 영화는 맞아요. 네. 근데 왕가의 특성은 그 파편적인 전개, 뭐 입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그렇죠. 저희가 느껴봤던 감정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음. 영화였거든요. 준경상린도 그렇고 아비정전도 그쵸, 그렇고 그쵸. 뭐 아까 앞서 해피투게더 말했던 그렇고. 해피투게더도 그렇고 저희가 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그래도 하나쯤은 넣어서 네. 감정을 이입시켜주고 공감시켜주는 그걸 잘하는 감독이라 생각을 그쵸. 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네. 근데 여기서는 방식은 있었어요. 자기만의 방식은 있었는데 네. 결과값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개성적인 감정이라 그걸 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스타일은 진짜 좋아. 그러니까 이런 그쵸. 사람도 있는 거죠. 저처럼. 그쵸. 스타일은 정말 좋은데 이야기가 그런데 스타일도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네. 더 붕 저는 붕 떴다는- 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은 좋지만 비슷하네. 스타일은 좋지만 그 안에서 표현하는 감정이 네.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산초님한테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화양연화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요소가 있으면 좀 어필을 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반박을 해보세요. 어필. 저는 이 영화의 구조가 제일 좋았거든요. 오히려 그거 인정합니다. 네네. 이야기의 구조.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고전적인 멜로 영화이면서 전형적이진 않고 되게 개성이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화양연화가 다른 네. 왕가의 영화들에 비해서 느린 템포로 흘러가는 이야기인 것도 맞고 맞아요. 파편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정적으로 흘러가는 맞아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대신 이 영화가 선택한 방법은 쇼트들의 길이가 되게 짧아요. 아, 다른 영화들에 네. 비하면요. 네. 그래서 되게 쇼트들의 전환이 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툭툭 음. 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둘이 함께한 기간이 어찌 보면 되게 짧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기간의 모든 순간이 네. 다 사랑이 담겨 있다를 저는 그런 편집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인물이 떠나고 인물이 떠난 자리에 뭐 담배 연기만 이렇게 스물스물 온다든지 아니면 비만 내린다든지 그런 쇼트들도 이제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데도 둘의 사랑이 남겨 있는 그 그런 느낌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너무 고전적이지만 어떻게 사랑을 저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쿠맘님 납득가나요? 이거는 뭐 납득할 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관점의 차이니까. 네 아, 그쵸.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이제 쓸데기 없는 씬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죠. 저한테. 공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았던 장면은요. 그 빛 연출이 엄청 좋았는데 네네네. 네. 빛 연출과 더불어서 이제 영화에서 계속해서 철장이 나오거든요. 뭔가 철장이라든지 뭐 펜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물을 가린 채 나오거나 화면에 걸리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빛 때문에 그 철장이 그림자져서 인물을 에워싸는 연출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게 순수할 수 없음을 또 솔직한 사랑일 수 없는 그 죄책감을 그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좋았고요. 저는 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 레스토랑에서 밥 먹는 장면. 네네. 그때 카메라 연출이 저는 좋았는데요. 이제 두 사람이 또 온전하게 한 프레임에 걸린 장면이 거의 한 쇼트밖에 없었는데 피사체 한 명만 계속해서 나오게 찍거든요. 한 프레임에. 이제 그게 아마 미묘한 설레임과 떨림, 긴장감을 보여주는데 탁월했지 않았나. 그런 점은 좋긴 했어요. 전. 심지어 그 호떡님이 말씀해주신 거기서 차오가 이제 첸 네네. 부인한테 내 아내는 이 소스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는데 네. 첸 부인이 그걸 직접 재현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오의 배우자를 완벽히 대체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완전히 스며든 거죠. 저도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뭐라 네. 말을 못하겠네. 레오님은 네. 뭐가 좋았어요? 저는 좀 배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배우. 이게 감정선을 다룬 거다 보니까 그쵸. 장만옥이랑 양조위 두 배우 위주로 이제 영화가 다 흘러가는데 그쵸. 특히 양조위 배우의 그 영화 속에서 진중하고 좀 무게감 있는 중년의 그 매력이 정말 잘 느껴졌어요. 그쵸. 특히 화양연화에서. 특히나. 네, 특히는 왜냐하면 항상 영화 속을 보면 장만옥이랑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슬로우 모션으로. 네, 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이때- 좁은 복도에서도 막 네, 스쳐지나가고. 좁은 너무 복도든 좋았어요. 뭐 계단이든 네. 간에 그런 것 같네요.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지나가는데 약간 눈빛을 살짝 나누면서 그쵸. 약간 미묘하게 네네네 그런 좀 미묘한 중년의 매력이 잘 드러난 것 약간 같아요. 텐션을 잘 연기한 것 같아요. 그 미묘한 네네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흘러나오는 사운드트랙이 있잖아요. 유명한 아, 거. 사실 네. 그 사운드트랙이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이제 둘이 처음 같은 날 이사를 하게 되고 네. 첸 부인이 혼자 그 홍콩 가옥집을 가로지러 네네. 갈 때 그 노래가 맨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제일 유명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쵸. 저는 그래서 그 노래도 분위기를 네. 더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또 왕가이가 계속 좁은 복도만 사용해가지고 부딪힐 듯 안 부딪힐 듯 그런 액팅을 서로 해가지고 그게 진짜 변태 같았다. 왕가이도 변태예요. 진짜 변태예요. 쿠맘님 계속 약간 동의를 못하는 아니, 듯이 아니. 혼자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약간 네. 좋아했던 요소나 부분이 근데 있긴 하나요? 저도 노래가 제가 그 노래가 맞죠. 든딴딴. 네네네, 맞아요. 광고에도 많이 쓰이는. 살짝 개그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그쵸 그쵸 네네네. 약간. 그 노래 진짜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항상 네. 그 개그 프로그램이나 다른 데서 그냥 패러디를 하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원본을 본 거잖아요. 그럼 좀 당혹스럽던데. 원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그쵸. 느낌을 받았는데 막 완전 인상 깊었다라는 장면은 그 둘이 비 오는 거리를 자주 걷고 벽에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쵸. 가로등 아래. 가로등 아래에서 음. 막 이제 막 거의 이별을 구하는 것처럼 네. 그런 장면이 엄청 그래도 좋았다. 그것도 살짝 네. 그 반복을 짧게 보여주거든요. 그 엄청 짧은 쇼트가. 쇼츠가. 네. 이런 연출도 가능하네. 여기서 놀랐고 마지막에 그 말을 하는 거, 그 구멍에 아 결말 네, 부분. 결말에 말을 하는 결말. 결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다들 결말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딱 그거 결말 저는 좋았다.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저도 영화 같이 끝났다. 그냥 소설 같다. 저는 영화적으로 적당히 잘 끝냈다. 산초님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영화 중에 정말 완벽한 결말 그 중 정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 영화의 구조 때문인데요. 네네. 이 영화에 되게 눈여겨봐야 할 점이 도입부와 결말부의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도입부의 나레이션에서는 난처한 순간이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남자에게 기회를 주지만 남자는 다가설 용기가 없고 여자는 뒤돌아선다 라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네네. 결말부에는 이제 지나간 시절은 먼지 쌓인 유리창처럼 볼 수는 없지만 먼지 어디까지 했죠? 볼 수는 볼 없. 수는 볼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기에 그는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 유리창을 깰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쿠맘님이 이 뜻이 뭐냐고 계속 아니, 저는 물으시던데. 이거 비유를 잘못했어요. 아주 화가 잔뜩 나셨어요. 유리창은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죠. 나무구멍에 자신이 좋아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걸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봉인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 도입부 나레이션을 보면 다가설 용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그냥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에 그거를 봉인해 놓는 거고 그쵸. 이제 결말부에 보면 지나간 시절이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 없다는 게 이제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아름다운 추억으로 네, 남겨두는. 그러니까 너무 애절한 결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쿠맘님이 말씀해주는 장면에서 비 오는 가로등에서 맞아요.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네네. 배우자와 다르다. 그러니 그쵸. 나는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떠나고 chen 부인이 혼자 방에서 노래를 듣는데 네. 그 노래가 이제 화양연화거든요. 그 노래 이름도 화양연화의 가사가 뭐냐? 꽃다운 시절, 달 같은 생기, 얼음과 눈 같던 총기, 아름답던 삶, 다정하던 그대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둘만의 그런 아름다운 봉인된 시절을 완벽히 표현하는 노래인 거예요. 인정합니다, 이거. 사실 이 마지막 결말을 보면 되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근데 놀랍게도 산초님을 제외한 저희 세 명은 전부 울지 않았어요. 진짜 눈물이 나올 그게 없었어요. 저는 약간 한국 소설 같은 결말이다. 인정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소설 같기도 하고. 약간.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영화적 장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네.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최대로 끌어들인 것 같아요. 왜 배우자가 불륜을 했는데 둘이 왜 서로 배우자 행세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개연성이 없어요. 전 이 말 제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네네. 싸우겠다. 화양연화에서 오늘 안 보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네. 영화에서 대화 장면을 할 때 그 쇼트 리버스 쇼트로 하곤 그쵸. 하거든요. 아니면 그쵸. 어깨 너머 쇼트로 이제 네네. 맞아요. 두 오버더 사람이 숄더 샷. 그쵸. 네, 네.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정을 하는데 네. 이 영화는 특이한 게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걸 사용할 때는 양조위와 장만옥이 대화할 때만 그 쇼트를 사용하고 그쵸. 배우자들의 얼굴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양조위가 장만옥의 남편과 얘기할 때도 그 양조위의 그냥 뒷모습만 잡아주고 반대로 장만옥이 이제 아내를 찾아갔을 때도 어깨 너머 숄트나 그렇게 사용하지 네네네. 않는 게 저는 그 이유조차 이 이야기는 오직 둘만의 이야기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사랑은 더 꽃답고 더 그러니까 찬란한 신뢰하는 어, 거죠. 둘만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거 왜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네, 싸움이 네네.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 네,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이렇게 왕가위와 양조위가 협업한 작품들을 통해 양조위의 인상적인 순간들을 탐구해 봤는데요. 3부에서는 양조위의 필모그래피 중 왕가위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들의 작품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해피투게더의 사운드 트랙인 데니청의 해피투게더 잠시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네, 3부로 돌아온 배우 토파보기 양조위 편입니다. 3부에서는 2부에서 다루지 않은 작품들을 볼 예정인데요. 그쵸. 이제 양조위가 다른 감독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네네. 왕가희 감독이 아니라 이번에 다룰 영화는 이안 감독의 새끼인데요. 줄거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왕치아즈는 일본에 맞서 애국 활동을 벌이려는 광유민에게 매료되는데요. 광유민이 친일파 핵심 인물인 정보부대장 이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왕치아즈는 이를 돕기 위해서 미인계를 쓰지만 갑작스럽게 이가 상하이로 발령이 나면서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마는데요. 시간이 흘러 왕치아즈는 이를 제거할 새로운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다시 이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치아즈는 이에게 빠져들게 되고 결국 이에게 도망가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정체가 탄로난 왕치아즈는 총살당하고 이는 쓸쓸하게 왕치아즈를 떠올리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네, 이제 새끼에서 양조위는 조금 앞에 얘기했던 영화와는 조금 다르게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그렇죠.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일단 당연히 연기적인 부분은 너무 좋았고 그렇죠. 캐릭터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엄청 크니까 네, 네. 이거 전에 해피투게더를 봤거든요. 네, 네. 네. 해피투게더를 보고 새끼로 넘어갔는데 놀랐어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서 맞아요, 맞아요. 너무 강렬하다. 그렇죠. 그래서 신기했어요. 네. 아 역시 양조위는 네. 레벨이 다르다. 그렇죠. 마작할 때 그 장면이 아주 좋았다. 다들 어땠어요? 저는 여기서도 양조위의 그 눈빛 연기가 아 정말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 한 초중반쯤에 탕웨이가 네. 자신의 전화번호를 써서 마작하던 도중에 맞아요. 살짝 흘리는 그런 그쵸. 장면이 있는데 네, 네. 이때 양조위가 디저트를 먹으려고 숙이면서 약간 슬쩍 보죠. 네, 아, 보는 네. 장면인데 아 눈빛이 와 살아있어, 좋더라. 살아있어. 변태 같던데. 아니, 어. 잘생겼는데 눈빛까지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이거 산초님이 엄청 반대한 영화였잖아요. 야하다고. 특이하다. 어땠어요, 산초님은? 말을 못 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네.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색개가 영어로 하면 러스트 앤 커션이거든요. 네, 근데 러스트라는 단어가 주체 못하는 성욕, 네. 뭐 욕구 이런 뜻이고 커션은 되게 주의를 네, 기울이는 네. 이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목에 닿게 양조위가 그 두 세계를 되게 잘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신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만큼 되게 모든 거를 경계하고 이성적이고 되게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되게 인간적인 면모도 있고 음. 불안정한 모습도 드러내고 아까 레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첫눈에 이제 탕웨이한테 네. 반해서 그거를 들키지 않게 은밀하게 쳐다보면서 계속 네네. 네. 그 사람을 떠올리는 장면 그런 게 너무 잘 드러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양조위가 제일 돋보였던 장면이 탕웨이가 식당에서 노래를 불러요. 네네네. 네, 근데 거기서 항상 자신의 속을 숨기는 사람이 거기서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진짜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숨기다가 그 주체를 못하면 저렇게 터지구나. 저는 오. 그거를 거기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요. 오. 이런 경험 없으세요? 꾹꾹 눌러놨던 감정이 이렇게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그런. 저 진짜 산초시 보면 제가 무성애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애초에 버린 일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면 감정을 배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다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밖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진짜 어느 한 순간 터지는 그 시점이 있어. 근데 그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산촌이 말씀했던 것처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살짝 소름 돋았어 이번에는. 그렇구나. 그래서 나이 들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이 들면 나이 먹고 오겠습니다. 25살 이상 되면 어. 삶이 이제 핍박해지고 두 분 다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도 되게 네. 많이 공감이 됐는데 양복을 맞추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탕웨이가 자기가 가는 단골집이 있다라고 해서 맞다. 이제 가고 네. 탕웨이가 치파오를 입으니까 그게 너무 예쁘다고 음. 그냥 나오라고 하고 둘이만 이제 밥 먹으러 가는데 그 식당이 대화하기가 되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양주희가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눈을 보면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아는데 그게 두려움이다. 근데 당신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인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되게 자신의 그런 솔직한 부분 하나를 던지는 그 심리가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공감 안 돼요. 좀 놀라워요. 제가 저가 작업 멘트가 대단하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전혀 생각지 못한. 이건 진짜 포인트인데? 생각지 못한 포인트였어. 그렇게도 느낄 수 있구나. 저희가 다 T니까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산초님이 F거든요. 저 너무 힘들어요.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 근데 이번에도 좀 신박했다 이 말은. 그니까 네네네. 탕웨이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럼 탕웨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 다들 탕웨이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사실 양조위를 보려고 이거를 영화를 봤는데 네. 사실 양조위보다 탕웨이가 좀 더 그쵸. 그쵸, 이 영화. 비중이 돋보였던 엄청 크죠. 영화인 그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의상도 정말 예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감정선을 연기하는 게 사실 양조위는 계속 일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막판에 터지긴 했지만 그쵸. 그래도 계속 컨트롤하면서 일정한 느낌? 근데 탕웨이는 좀 더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연기하기도 복잡한 네네. 그런 심리선이었는데 연기를 네, 엄청 너무 잘 잘하신 것 같아요. 표현했죠.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산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대장 네네. 대장이. 대장이가 그 대장이. 본명으로 할게요. 네네. 탕웨이한테 네네. 두려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얘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됐을 정도로 이 사람의 연기는 완벽했던 거죠. 그쵸, 그 그쵸. 대사에 맞을 정도로 네. 완벽했던 것 같고 뒤로 갈수록 그 감정의 변화도 엄청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불쌍하다. 그 캐릭터가 그쵸 진짜 불쌍했어요. 그래서 좀 짠했어요. 저는 호떡님 어땠어요? 저도 좋았죠. 살짝 여기서 할 말이 없는 포인트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는데 탕웨이 연기보다는 약간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좀 중국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야하잖아요. 야한 거 말고 약간 이게 친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미화가 네. 됐다. 그래서 그래서 논란이 많다길래 그걸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독립군의 묘사가 엄청 정의롭지만은 않잖아요. 이 영화에서 네네. 그쵸. 그래서인지 욕을 많이 먹었고 근데 이 영화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데 약간 중국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에 꽂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또 그래서인지 이제 탕웨이가 이 영화 때문에 중국에서 3년 동안 활동을 못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홍콩 영주권을 따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 너무 선정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막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선정적인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겨털 여기 적어놨던데 위에 관점이 달라서 겨드랑이 털을 밀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셔가지고 겨털이 나왔나? 저는 서사에 초점을 두고 맞춰서인지 기억이 잘 안 났다. 저는 기억이 났는데 어제 봤기 때문에 엄청 야하던데요. 그 정도예요? 진짜 원래 알고 있었는데 다시 봐도 네, 좀 너무 야하긴 했어요. 근데 중국인들의 그 시선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이런 서사가 만들어졌으면 저희 나라도 똑같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근데 현실적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감독이 이안 감독이 외국분 아니신가요? 그 중국 완전 중국인은 아니고 그래요? 브로크백 마운틴 맞아요. 만드셨던 분이어서 그래서 좀 더 약간 자유롭게 네. 주제적인 면이나 이렇게 신적인 면에서 완전 파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럼 중국 감독이 이렇게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기 제일 궁금한 건 산초 그쵸, 님 지금 의견인데. 할 말이 많아 보이는 얼굴인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네. 그러니까 아까 호떡님이 네. 서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사를 보면 원래는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안 좋은 그쵸. 새드 네네.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다 보니까 영화 제목을 오히려 개색 그러니까 개가 더 중요한 거죠. 미친놈이에요? 개색 봤냐? 개색.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개가 선이 되고 커션. 그 다음에 이게 색이, 러스트가 들어와야 된다. 아, 근데 영화 자체도 그러니까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네. 그 러스트를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스파이 그런 물에 네네. 어찌 보면 되게 멜로를 되게 잘 접목시킨 그쵸, 그쵸. 영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색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뒤에 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생 영화라 생각했어요. 저는 저도 근데 이게 그게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로맨스 약간 사랑 영화인데
피처링 약간 이제 역사물 이렇게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형은 그러니까 산초 형은 형까지 나왔어. 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개가.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너무 완벽하다. 아 그렇죠. 오케이.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긴 해요. 오. 약간 저평가되는 네. 부분이 있기는 절화되는 해요. 건가?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러스트 앤 커션이니까 그쵸. 결국 50대 50.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봐주길 바라는데 이건 약간 러스트 앤드 맞아 커션.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 아. 돼버린 거예요. 그 러스트가 너무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러스트가 가장 중요하다. 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했던 게 저도. 왜냐면은 그 탕웨이의 사건의 변주가 무조건 다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누구죠? 이름이? 쓰레기 새끼 그거? 그 양조위로 합시다. 아 양조위 아니, 말고. 아, 그 아, 남자. 광유미, 아, 극중 광유미. 아무튼 네. 걔 그분. 항일운동하는 항일운동. 하시는 분. 아, 걔는 그 탕웨이 감정을 이용해서 그렇죠. 저는 탕웨이는 그냥 걔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 항일운동을 한 거고 항일운동을 다시 시작한 것도 걔가 다시 와서 시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가 새끼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그 당사자한테, 네. 그 이 대장한테. 네. 이 대장이 근데 오히려 이 대장한테 새끼를 당해서 그렇죠. 자기가 그런 결정을 네, 하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쵸. 걔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약간 그리고 탕웨이의 그런 감정선이 약간 현실적이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색이라는 네. 감정은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개색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발상은 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색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커션이 먼저 선행되니까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인물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에 의해 움직인다기보단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되게 철저한 이성과 경계를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게 진짜가 되는. 그래서 색이 더 압도돼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걔가 먼저 나와야 네네. 되지 않나. 아, 그 전쟁과 사랑이네.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딱 그 느낌. 딱 그 느낌. 근데 그게 미치겠다. 약간 표현이 좀 어감이 이상하긴 하죠. 그렇죠. 아 점점 말할수록 좀 더 이상해질 것 같은데. 네. 일단 새끼는 여기 예. 발음이 좀 셌는데 개색은 여기까지 개색은 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네. 넘어갑시다. 다음 작품은 무간도가 있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일단 간단하게 이제 좀 새끼의 그 향을 지우고자 줄거리부터 들어보죠. 네, 경찰의 비밀 요원인 진영이는 삼합회에 잠입하여 위장 스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삼합회의 숨은 조직원 6원 명은 경찰에 잠입해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경찰과 삼합회에서는 조직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파이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6원 명과 진영이는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진영이는 6원 명을 체포하려다 결국 사망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쵸. 무간도는 이제 대립구도가 정말 잘 보이는 스파이 액션물이잖아요. 저는 이런 류의 영화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도요. 저는 정말 아시아계에서 최고봉인 영화이지 않았나 그런 그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고 이 영화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쵸.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마틴 스콜세지의 디파티드, 아, 맷 리메이크. 데이먼이랑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무간도는 진짜 액션 스릴러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작품이지 않나. 또 이번에 양조희 배우가 이제 부산에 오는데 무간도로 GV를 하신다고. 진짜요? 네네. 가고 싶다. 저도요. 한번 보고 싶다. 그 저도. 사람을. 아 그리고 또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 이 영화도 그 무간도의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진짜 있어요. 많이 받았어요. 네. 반전 많아요. 요소마저도. 그쵸. 그리고 최근에 헌트도 좀 되게 그쵸. 비슷한 것 같아요. 헌트도 비슷하고 네네. 신세계도 비슷하고 그렇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르와 상관없이 여기서도 양조의 눈빛 연기가 진짜 감탄스럽잖아요. 그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지 저는 이제 그 옥상 장면 너무 좋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장면인가요? 그쵸. 이제 진영인과 유건명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옥상에서 오직 이들의 머리 위에는 하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의 정체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약간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네. 네, 그 영화의 제목 무간도가 이제 지옥으로 향하는 길인데 지옥의 가장 낮은 18층이 무간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옥상의 장면이 지옥으로 향하길 거부하는 두 명이 발버둥치는 모습이어서 좋았고요. 또 이 장면 이후로 진영인이 이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죽잖아요. 죽나요?
죽죠. 죽죠. 그쵸. 갑자기 불안. 그래서 그 하강이 뭔가 대조적으로 보여서 그 옥상이랑 슬펐다. 그럼 산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많은 예능에서 패러디 되는 장면 중 아. 하나인데 유국장이랑 음. 진영인이 몰래 그 어떤 건물에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둘의 위치가 발각되고 그 삼 앞에 사람들이 네네. 이제 몰려올 때 유국장이 이제 너는 저기 청소형 엘리베이터를 가. 나는 이제 알아서 갈게 하고 네. 맞아 맞아. 되게 선글라스 쓰고 뭐 이상한 잡지 하나 들고 뭐 여기 100만 달러나 한대 뭐 이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타고 미기를 벗어나 했는데 떨어지죠. 갑자기 이제 딱 그 삼합회가 발견하고 양조위는 아무것도 모르고 1층에 왔는데 갑자기 시체가 맞아,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유국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삼합회 사람들이 그 진영이 알아보고 뭐 빨리 뭐 와 경찰 네. 경찰 우리 쫓아 이러면서 하는데 몸은 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쵸. 그 네네. 들키지 않으려면. 근데 눈앞에서 그 자신한테 그쵸. 막 시계 선물도 준 그런 소중한 사람이 죽음 아. 있는 거를 보는데 그게 되게 그 당시에 정적인 그러니까 대사 하나 없고 되게 조용하게 그걸 잠시 연출이 그렇게 보여주는데 되는데. 네네. 그때 저는 그 아무 말 안 해도 그 전달되는. 눈빛으로만 그게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정말. 표정이 진짜 연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 게 그쵸. 이제 몸은 안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억지로 차에 태워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표정이 약간 허망함과 아 맞아. 그 슬픔도 있는데 이제 저 사람도 죽으면 내 신분은 어떻게 되지? 하는 맞아, 약간 맞아. 그쵸. 그런 걱정과 내 10년의 절망? 세월은 약간 이 그쵸. 절망이 너무 잘 느껴져서 네. 연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그리고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네. 쿠맘님이 아까 그 신세계도 무간도랑 네.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이 장면이 그 신세계에서도 되게 유사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반전돼서 네, 하죠 네, 신세계. 네. 그 이정재가 이제 황정민이 죽을 때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저는 그냥 좋았던 건 어떻게 보면은 양조위의 캐릭터와 듣고 좀 달랐던 것 같고 생긴 것도 좀 달라서 수염이 아주 좀 깨지잖아요. 듬성듬성. 그러니까 좀 스무단계 이건 조금 안 멋있네. 아, 근데 역할은 멋있어가지고. 그쵸. 네, 네. 역할은 간지였죠. 말투도 약간 껄렁껄렁대고. 하찮지 않아요? 하찮고. 그러니까 막중그 뭔지 뭐야 알겠다. 화양연화 이런 데서 되게 진중하게 아. 얘기하는데 거긴 약간 네. 말투가 막 뭐라라라 뭐 약간 그 특유의 그 광둥어라고 해야 광둥어 하나? 그 네. 말투여가지고. 네, 거기서 막 아마 앰프를 팔고 뭐 스피커 맞아, 맞아, 하는 맞아, 거 맞아, 뭐 맞아.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서 너 내 장사 망칠 거야 하니까 막 그 자막으로는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기 비싸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광둥어로 말하면 뭐 맛깔나게. 라라라라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게 되게 좀 좀 달랐다. 아, 네. 연기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잘했어요 저는. 네. 방금까지 얘기했던 작품들이랑 좀 다르게 좀 무게감이 좀 덜 하긴 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한 그 디파티드 다들 보셨나요? 저 봤어요. 네. 아까 말한 옥상 장면 둘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연출이. 그쵸. 그 이제 무간도는 약간 텐션 있게 조용히 옥상에서 이야기하는데 디파티드 이제 옥상 문 발차고 들어와서 완전 맞아. 개처패거든요, 그냥. 아, 그래서 막 욕도 쌍욕도 하는데 그런 데뷔가 너무 웃기고 마틴 스콜세지가 왜 그렇게 연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갑자기 저도 생각나는데 솔직히 디파티드 보면서 화가 났거든요. 그렇죠. 왜 무간도를 망치는 느낌이 들기도 그쵸. 하고 약간 그래서- 미국적이긴 한데 그게 좀 미국적인 것 같아서 더 별로였던 네.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홍콩에 그게 있잖아요. 홍콩이죠 여기도. 네네, 네네. 홍콩. 홍콩의 그 축축함, 스팜 네, 네, 그게 있는데 그걸 잘 표현할 수가 그치. 없으니까 그쵸. 아, 그거에 대해서 오는 것도 컸고 아까 또 신세계 그걸 네네. 되짚어 보면 그 산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죽잖아요. 네. 자기 상관이 죽잖아요. 네. 근데 신세계는 오히려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신세계는 이름으로써 좀 반전의 반전을 그-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낸 것 같고 네. 뭐 불안당도 그렇고 네. 다른 이거를 차용한 그 그쵸. 영화들은 다 어느 정도의 요소는 가지고 있되 네. 자기만의 맞아요. 방식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그렇죠.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도 그렇죠. 모든 느와르 영화의 교과서거든요. 네. 네네. 솔직히 신세계도 대부를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변주를 네, 변주가 중요하다라고. 불안당도 약간 좀 더 브로맨스적인 퀴어적인 부분에 맞아요. 더 초점을 맞춰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까지 무간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볼 영화는 양조위의 할리우드 데뷔작이죠. 바로 MCU 영화 중 하나인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인데요. 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줄거리는 그쵸. 굳이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저 극장에서 봤다가 욕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이게 네. 처음 딱 나왔을 때 마블에서 뭐 나왔대 이렇게 본다기보다 양조위가 나왔대. 양조위가 해서 마블에 이렇게 네, 나온 거. 그래서 보러 간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양조위가 잘생긴 아빠로 나온대 이래가지고 사람들 맞아. 다 오 이러면서 보러 갔다. 진짜 양조위만 보고 나온. 그럼 산초님이 한번 이 양조위 캐스팅에 대한 비하인드를 읊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원래 감독이 캐스팅을 위해 양조위에게 지속적으로 컨택을 했는데 네. 이때 휴식기를 갖고 싶었던 양조위는 계속 연락을 피했다고 해요. 음. 하지만 이제 아내 유가령이 한번 연락해서 대화를 해보라고 설득을 했고 양조위는 아내의 조언을 듣고 결국 대화를 하고 끝내 이제 배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진짜 찐사랑이네. 네, 진짜. 로맨티스트. 그래서 멋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이제 시무리우가 그 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네. 네. 그 촬영 날에 다 같이 이제 노래방에서 놀고 회식을 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양조위는 구석에 가서 절대 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하고 시무리우가 이제 부모님한테 촬영 중에 통화를 네. 하면 부모님이 뭐 너 촬영 잘하고 있니 이렇게는 안 물어보고 항상 양조위 어딨니? 양조위는 오늘 뭐 했니? 항상 부모님이 그렇게 물어봐서 되게 섭섭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랑 아빠도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고. 진짜 양조위의 역할이 이 샹치에선 엄청 컸는데 엄청 커죠. 제가 샹치를 봤고 그리고 마블 영화를 좋아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간략하게 평을 남겨보자면 딱히 얘기를 할 영화가 없어요. 영화적 요소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쵸. 근데 너무 뻔한 스토리였고. 샹치에서 제일 좋았던 건 그냥 양조위였고 저도. 그리고 샹치는 좀 주객전도 된 게 없지 않아 있다. 양조위가 너무 셌어요. 그렇죠. 그 임팩트가. 양조위만 연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무리우 씨는 약간 표정이 똑같았어요. 약간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화날 때 표정이 정해져 있고. 진짜. 그래서 뭐지 이 새끼는 싶었던. 네. 근데 여기서 그 양조위의 눈빛을 또 보여주는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 아내랑 아내랑 이제 갑자기 뜬금포로 그쵸. 무슨 막 이상한 무술하면서 갑자기 무술하면서 바람이 휙 부는데 슬로우 모션 하면서 근데 이제 좀 잘생겼어 이러면서 눈빛 이렇게 어. 하고 그쵸. 뭐 그런 걸로도 양조위의 팬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약간 감독이 양조위의 팬이다. 영화에서도 네. 사랑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랑 때문에 포기하고 그쵸, 사랑 그쵸. 때문에 다시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이 영화를 안 봐서 지금 얘기를 못 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망했다 그래서 안 봤었거든요. 그쵸.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다른 패널분들과 다르게 아쉬운 점이 많긴 해요. 근데 저는 네네네. 아직까지 그 마블 팬이라 그런가 되게 긍정적인 요소도 몇 개 있거든요. 있긴 있죠. 있겠죠. 말해주세요. 그래서 네, 몇 네. 개를 그냥 네. 이 영화를 네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선 양조위가 처음으로 악역을 맡았다는 거.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 중에서 히어로 네, 영화 물론 중에서? 뭐 새끼나 이런 데서도 악역으로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완벽한 대립구도의 빌런을 맡았다는 점. 그리고 저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네. 클로이 자오의 이터널스 다음으로 그런 동양적 세계를 이렇게 접목시키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동양적인 그런 부분이 잘 안 드러나서 아쉬웠어요. 저는 보면서. 약간 블랙팬서 같은 경우는 OST가 진짜 좋았거든요. 힙합이 엄청 좋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힙합이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왜 이런 노래를 썼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그 앤더스펙의 Fire in the Sky. 불러보세요. 기억이 안 나.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찾아서. 네. 저도 네.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무기 나오잖아요. 이무기 같은 거. 맞아요. 기워처럼. 맞아요. 그래서 때릴 뻔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도 좋았던 부분은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한 8이면 좋았던 부분이 한 2. 근데 아쉬운 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았던 부분을 말하자면 그래도 이제 맨몸 액션. 그쵸. 타격감이 있었어요. 타격감이 있었고 서사가 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니까 재밌었죠. 왜냐면 좀 라이온 킹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 아빠랑 아들이랑 싸우고 화해하고 마블에서 가족 영화를 시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제일 좋았던 거는 그냥 양조위의 그 눈빛 연기. 그쵸. 여기서 그 아들을 대신 살리려고 네. 자기 팔찌를 줘요.
그쵸. 근데 그 템링즈. 팔찌를 딱 주면서 자기 죽을 때 그 표정 거기서 좀 소름 돋았어. 딱 그거 하나. 이 영화의 포인트는 그거 딱 하나였어 저는. 저도 양조위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미국 문화나 그런 팝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 미국에서도 되게 그런 말이 많잖아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아시아인들이 막 갑부, 막 시민 의식은 없는데 돈만 많은 뭔지 좀 알겠다. 멍청한 사람들 그런 캐릭터를 많이 네네네. 맞는데 여기 샹치에서 그거를 코믹스럽게 비꼬아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샹치가 자신이 몸에 그런 영웅의 피가 흐르는 걸 모를 네네네. 때는 발레 주차하는 그 발레 사람으로 바퀴. 나오거든요. 그런 대사들이 나와요. 막 우리 2차 손님 몰래 타면 어떻게 될까 말까 미쳤어? 봐봐 안 돼 이러는데 오프닝에 막 이거 타야 우리가 영앤 리치 뭐 아시안 아니겠어? 막 이러면서 둘이 대화하면서 갑자기 아까 호떡님 말씀하신 힙합 나오면서 그 차 맞아요. 몰래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뭔가 현재 그런 네. 미국에서 생각하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을 되게 코믹스럽게 그걸 깨려고 했던 시도가 좋았다. 네, 그래서 저는 시무리우의 배역이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꿰겐. 네네. 액션도 괜찮게 했어요. 맞아요. 버스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다만 양조위의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러니까 있죠. 시무리우가 맞아. 좀 묻히는 거는 있다. 어쩔 수 저는 없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패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봐야겠네요. 네,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네. 대변했는데 네, 자 지금까지 양조위의 필모그래피를 훑으면서 양조위에 대해 심층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양조위라는 배우에 대해 각자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양조위에 대한 본인의 최종 단평과 함께 각자 별점을 매겨볼까요? 일단 저는 5점이죠. 그쵸. 5점을 줄 수밖에 없어요. 5점 만점 5점. 네, 그리고 제 평은 내 마음속에 2등 홍콩 배우 1등은 누구죠? 장국영. 구경 씨. 못 이기죠. 네, 그러면 산초님은 어떻게? 저는 5점이고요. 한 줄 평과 무관하게 양조위랑 톰 크루즈는 키 작은 남자에게 로망이에요. 거기에 이제 연기도 되게 좋으니까 그렇죠. 일단 네네. 5점을 주고 저는 한 줄 평을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 한 명이 그 라나델레이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의 눈을 봤더니 그 사람이 상처받은 거를 느낄 수가 있었다. 극중 양조위가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서 그쵸, 그런지 그쵸. 네네. 그의 눈동자의 그런 상처받은 감정이 되게 보여준다. 잘 느껴져서 이런 평을 택했습니다. 좋네요. 네, 호떡님은 저는 이제 4.0 맞죠? 5점 만점에 4.0이고요. 일단 외적으로는 제 취향이어가지고 연기는 좋지만 네, 한 줄 평은 이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 나랑도 헤어져 줬으면 입니다. 한 번은 만나는 거. 만나야죠. 만납시다. 이번에 부국제 가서. 만납시다. 네, 저도 당연히 5점 만점 5점이고 네. 평을 말하자면 눈빛뿐만 아니라 기름진 머리카락으로도 연기를 하는 배우. 그렇죠. 라고 김진 머리카락이 아주 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그 떡칠이 돼도 멋지잖아. 왁스로 아주 한번 네, 만져보고 맞아요. 싶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패널분들의 평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평이 좋은 것 같네요. 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더 생생하고 살아 숨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조위는 어느 작품에서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빛 연기를 통해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마 장가가 감독이 양조위는 꽃 한 송이를 부탁하면 봄을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양조위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콩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양조위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기 위해 7년 만에 한국을 찾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찾아보며 한국을 찾는 양조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행해 레오, 패널의 산초 쿠맘. 호떡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You was cruising with your top down, 4th of July. I was moving down the block. We got caught at the light out my window. I was shooting my shot, watching fireworks in the sky. In the summers, we let the top down, soak up the light. All I wanted was just to lock down the love of my life, nice and simple, like a midnight